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전국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재판 준비에 몰두하며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라는 변호사들의 조언에 짜증을 자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선을 20일 앞두고 문재인, 안철수 두 양강 후보는 영입경쟁과 치약지 공략에 박차를 가하며 오늘 밤 스탠딩 토론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 네 분 모셨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허성무 새미래정책연구 소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함들이 기시니까 네. 읽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자, 먼저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기소가 됐는데 재판 전략을 유영하 변호사 등과만 상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알려진 거고요. 자,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관계자가 한 얘기입니다. 재판 준비에만 열중하고 있다. 자, 이 얘기는요. 지금 대선 전국인 거 박 전 대통령 아는데 아무 관심을 그쪽에는 두지 않고 본인 재판 준비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한마디로 발등에 떨어진 불, 지금 재판에 넘겨졌고 아마 한두 주 내로 이제 재판 변론 준비 절차가 있을 텐데 기록만 해도 12만 쪽이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그 밥 먹는 시간 이외에는 그 기록 보는 것만 해도 이 재판 준비 절차까지 본인 기록 보는 게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고우면할 것 없이 일단 살고 보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이제 지금까지 있는 기록을 다 변호인한테 기록을 복사해달라라고 해서 아마 독방에서 기록을 하늘처럼 쌓아놓고 하나하나 지금 읽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다른 것 진짜 신경 쓸 시간 전혀 없다는 것이 정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앞서가고 누가 뭐 대선에서 될 건가 이런 거 관심을 일절 안 둔다는 뜻이 되겠죠. 뭐 안 두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둘 여가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네, 박 전 대통령 또 이렇게 했다고 좀 관계자 측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한 일은 했다고 그리고 안 한 일은 안 했다고 말하는 것이 전략이다. 지금 이렇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존 입장과 전혀 바뀐 게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략이? 그렇습니다. 한 일은 했다고 안 한 일은 안 했다고 하겠다 하는데 사실은 지금 진술을 보면은 한 일도 안 했다고 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인을 많이 한 걸로. 예. 그리고 쭉 그것도 일관되게 한 번도 변함없이 이야기하고 계셔서 실제로는 진술이나 전략이 전혀 변경되지 않고 그 입장을 고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게서 뭐 국민이나 사실관계하고는 동떨어진다 하더라도 본인은 그게 이제 진실이라고 이미 믿고 있는 상이고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통치 행위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나를 이래 엮어서 고통에 빠뜨리나 하는 그런 정치적 피해자 희생양으로 생각하는 면이 매우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약간 보도 보면은 살짝 그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면은 네. 본인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한 일은 하고 안 한 일은 안 하겠다는데 그게 전략이라고 했는데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도에 보면은 아 대통령님 이거는 모르겠다. 내지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네.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한다고 짜증을 하면 내는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법정에 나와서는 기존의 뭐 모르쇠 전략이 아니고 이건 나는 이거는 했다 안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기존의 검찰의 수사와 달리 법정에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할 것 인정하고 아닐 것 아닌 걸로 해서 오히려 전략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금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다라고 했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결국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가급적 기억 안 난다라고 조언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고 했는 것은 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했던 전략이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수사와는 사뭇 다른 어떤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좀 보이는 부분인가 아니겠 싶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이게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변호인단을 통해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솔직하고 진실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아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절대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입장이 그대로 가는 것을 아마 미리 변호인 측에서 대통령은 진실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언론에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차 교수 실제로 이 짜증이라는 맥락에서 자 이제는 유영하 변호사, 최명성 변호사만으로는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중량급 변호사 그래서 이 영입을 할 때 여러 대상을 지금 물색하고 또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 김평우 변호사 이름도 좀 나온다 그래요. 아무래도 김평우 변호사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탄핵 심판 과정에서 상당히
이 뭐 일종의 정치 선동에 가까운 뭐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피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 또 전직 대한민국 김평호 변호사가 지금 사고를 보고 계시는 데가 미국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탄핵 심판에서 보여줬던 이 김평호 변호사의 그런 이 그 변론 자체가 상당히 법리보다는 정치적 투쟁에 가까웠다는 생각을 비춰본다고 한다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평호 변호사를 영입을 해서 얼마 많은 이 덕이 있을 것인가는 냉철하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이런 얘기도 한다, 뭐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한 일을 안 했다고 해야 하냐라고 하면서 짜증을 낸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 뭔가 또 변호인단이랑 마찰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오히려 비판을 받는 부분이겠죠. 변호인들이 있는 그대로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그 법적인 어떤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변호인이 알매도 불구하고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예봉을 피해 나가라라고 조언을 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어떤 그 내부적인 갈등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실체적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진실 내지는 그 정직이 최고의 선택이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전략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변호사가 어떻게 선임되는지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믿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조율을 통해서 법정에서는 기존과 약간 다른 전략이 나올 가능성도 비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역정을 내고 뭐 변호사 권유에 역정을 내고 그러면 어떤 변호사든 이 사건을 막기가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변호사하고 의뢰인 사이에 소통이 잘 될 때,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의뢰인도 변호사의 그 법적 조언을 잘 들어서 사건을 같이 진행할 때 네. 비로소 성과가 있는데, 지금 이거 유영하 변호사조차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동안 유영하 변호사만이 유일하게 그동안 소통됐던 제대로 된 변호사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굉장히 산으로 갈 것인가, 뭐 바다로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저 변호사님 목인가 약간 다른 것이, 네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투쟁은 결국은 법정 투쟁 역시 정치 투쟁으로 보겠다. 그리고 나는 엮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선 20일 전인데 대선 전국 뜨거운 거 박 전 대통령이 모를 리 없고 정치인으로 있을 때 대단히 뭐 선거의 여왕이라는 소리가 들었는데 현재 대선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 거듭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정치판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 당원권은 정지가 됐잖아요. 당원 당규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 여기서 말하는 새누리당은 과거의 새누리당이 아니고 조원진 의원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그 새누리당인데 좀 모시겠다. 당원 1호. 제1호 당원 얘기가 또 나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당원 1호의 자격을 박 대통령을 위해 비워놓았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이 내친 박 대통령, 새누리당이 모시고 끝까지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힌다. 뭐 새누리당 대변인 좀 강하게 말하네요. 네, 흘러간 물론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죠. 제가 볼 때는 그 뒤늦은 박근혜 마케팅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었던 탄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층인 13%에서 15% 정도의 친박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본선보다는 대선 이후에 펼쳐질 보수 재편에서 일정한 친박의 지지층들을 얻고 그 이후를 도모하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조원진 의원이 개인적으로 대통령 후보라기보다는 향후에 대구 경북에 있는 광역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보수 재편에서 일정한 지분을 목표로 박근혜 전 대통령 마케팅하는 것이, 지금 현재 탄핵되어서 파면되고 구속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모신다면 어느 국민들이 상식으로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분하게 친박의 지지층들만을 타겟팅해서 이번 선거운동 통해서 일정한 지지를 모으겠다라는 전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도 궁금해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자유한국당 그리고 이 새누리당, 이전의 새누리당이죠. 한나라당. 그리고 모두 그 애착이 굉장히 강한 걸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란다고 새누리당으로 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과거 새누리당을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새누리당을 승계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애정이 아마 남다를 겁니다. 네. 그리고 본인은 지금 기소가 되는 바람에 당원권이 정지됐지만 아마 본인의 자의로 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겁니다. 네. 그럴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난번 탄핵 국면 사태에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안고 떠났겠죠. 그러나 그것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원내 그 세력 자체가 자신의 정치적 반패망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마 떠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번 대선 결과를 다 지켜보고 난 뒤에 보수가 재편되는 과정까지 다 지켜보고 난 뒤에 결정을 해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사실 본인이 남아있는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어차피 당에서 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아마 그런 지경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야 정치적 선택을 할지 몰라도 지금 당장으로서 움직일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자, 공교롭게도 이런 숫자가 나오네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공화당을 만들어서 18년을 집권을 하다가 이제 12.6 사태를 만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해서 18년을 했다. 자, 이것도 공교롭습니다. 그래서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 기호가 6번이네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국 세력들께서 하나로 똘똘 뭉칩시다. 새누리당으로 똘똘 뭉쳐서 기호 6번 저 조원진을 찍어주면은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하고 구속에서 벗어나시도록 다 같이 매진합시다. 네, 지금 조원진 후보, 새누리당 유선 후보의 유세를 모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찍어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구속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조원진 의원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명박 그룹에서 친박들을 다 그 공천해서 탈락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친박 연대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때의 그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때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속이 어디냐 하면 친박 연대 소속이 아니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그때도 새누리당 소속이었어요. 그 지금은 이제 뭐 당원 1호로 모시겠다 이렇게 하고 쭉 자, 나오는데, 연단의 제일 왼쪽이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온몸에 태극기를 저 망토처럼, 아예 옷처럼 입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논리, 저런 구호가 어쨌든 TK 보수에게는 먹힐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정국이 지나면은 반드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살아날 것이고 보수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저러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어느 정도 보수 세력에 먹힐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보수가 지금 새누리당으로 또 자유한국당으로 바른정당으로 세 개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반적인 입장에서 볼 때 무너지는 집은 확실하게 무너지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봅니다. 자, 조원진 후보, 새누리당 대선 후보죠. 선거 로고송이 참 특이합니다. 곰새말인데 이 곰을 박근혜 전 대통령 부녀에 비유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곰새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일쭉 잘했어요. 자, 원곡은요, 원래 있던 곰새말이 노래입니다. 그렇지만 로고송은 저희가 이 자막으로 보여드린 저것으로 지금 바꿔 부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빠 곰은 정의곰. 한마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엄마 곰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그 동렬에 있는 것이 바로 나 원진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얼굴이 동글동글한 그런 모습에서 포스터도 곰 이미지를 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인 것은 맞고, 본인들도 아마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1% 정도로 해서 지금 그 리스트에 올라온 걸 봤는데, 본인들 주장으로선 500만의 태극기 민심이 있다. 그 500만의 민심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를 잡지 못한다고 하면은 홍준표도 후보도 전혀 보수가 우리를 잡지 못하면은 당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저도 마음에 찔렸던 것이 사기 탄핵이다. 그럼 사기 친 게 누가 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는 점에서 과연 이와 같은 그 스탠스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가사를 보면요. 이래요. 정의곰은 위대해, 근혜곰은 깨끗해, 원진곰은 의리사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리. 네, 예. 의리 사나이라고 하면서 구해내자 박근혜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박 지지층, 핵심 지지층만을 그 상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일반적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대도시 중심의 그 고학력층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아마도 대구 경북 지역 특히 지금 조원진 후보가 주로 다닌다는 주로 경주, 영천, 구미. 예. 소위 말해서 새마을 보수라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가 살아있는 지역에서는 아마도 일정 정도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타겟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도 여기서만 한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도 이번 대선보다는 향후에 보수 재편에서의 캐스팅 보트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경북도지사나 대구시장을 조원진 그 의원이 출마하기 위한 사전 정치 작업으로서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박 전 대통령의 옥중에서의 짜증, 또 조원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